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많이 흔들렸죠. 해외에서 나오는 이런 악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같은 장에서는 뭐 선방했다는 게 아주 약간의 손실 정도면은 뭐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을 것 같아요. 오전장이 좀 많이 안 좋았다가 그래도 오후 들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 뭐 지수도 그렇고 또 계좌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뒤로 갈수록 좀 좋았다. 내일장에서는 좀 오늘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나왔던 그 소식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게 미국 시장 자체가 그렇게 위기로 받아들였을까 싶을 정도로 뭐 굉장히 정상범주였는데 그 환율이 좀 많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원유 가격은 뭐 급등세 그러니까 오름세였기 때문에 60달러 그 서부 텍사스 원유가 60달러 넘어선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는 것이 조금 약간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부추기는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로 이어지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좀 키우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정작 미국 시장은 정상범주로 아주 그 평범한 하루였다는 건데 해석을 과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 환율 시장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좀 있었다는 것 뭐 그런 정도예요. 외국인들은 또 심지어 코스피에서만 좀 많이 팔았고 코스닥은 좀 샀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이 문제인데 기관은 이런 상황을 매우 과하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엄청나게 코스피 조 단위로 오늘 매도했고요. 코스닥도 매도 일변도로 뭐 굉장히 좀 글쎄요. 뭐 제가 제 수준에서 이해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좀 과하다. 기관이 이렇게 계속 그 시장을 패대기 치는 그런 장은 진짜 이상하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하고 과하게 반응하고 과하게 행동하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시장의 흔들림을 지금 잡지 못합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운 하루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작 그 미국 시장도 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도 좀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는데 뭐 좀 흔들리긴 흔들렸지만 그래도 기관의 그 패대기가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외국인들의 그 어떤 수급이 그렇게 썩 나쁜 그런 흐름은 아니었고 코스닥은 오히려 좀 샀으니까 그리고 코스피도 거의 기관 투자자가 더 3배 정도 더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의 과한 반응에 의한 매도로 인해서 사실 시장이 흔들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그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랄까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만 하고 지금은 외국인들의 뭐 수급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여기에 기관들의 이 움직임도 좀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개인들의 매수 여력은 뭐 여전합니다. 지금도 예수금이 오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이제 고객 예치금이 많이 들어온 상태여서 사실은 뭐 좀 많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시장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빠졌을 때는 또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기도 하니까 이 장기 투자로 이어간다고 했을 때는 또 기회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하루였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장세가 내일 과연 뭐 멈출 거냐 이어지게 되면 또 시장은 계속 흔들리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아쉽죠. 이렇게 수급이 꼬이게 되면요 종목별로 그 어떤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전체 100개 종목이 있다면
한 70% 정도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라면 확률이 높아지지만 한 30%밖에 상승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골라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 수급 동향을 좀 잘 들여다보고 매매를 하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뭐 너무 낮은 매매, 이 주가가 안 가네, 매매하고 팔고 이렇게 자주 움직이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게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진득하게 지키는 좋은 종목을 찾아서 샀으면 진득하게 지키는 어떤 구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415종목이 오르고 417종목이 빠졌는데 거의 1% 가까이 0.93%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많이 빠졌다는 거죠. 코스닥은 764종목이 오르고 550종목이 빠졌습니다. 0.21%가 올랐죠.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장 막판에 상승 반전하고 하면서 이런 모습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고, 코스피는 개인들이 1조 8천억 원어치를 샀고요. 기관이 1조 3천억 원어치, 외국인이 4,800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만 팔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어제 미국 증시의 혼조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후 아시아 통화가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출회 등의 영향으로 4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런 코멘트 달렸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의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장 후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폭이 축소되며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자, 시총상위주 우수수 빠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좀 빠지더니 오늘 좀 올랐고, LG전자 강세 이어갔고, 삼성 SDI가 0.25% 강보합으로 끝난 걸 제외하면 나머지 다 빠졌고요. 셀트리온도 1.08% 빠지면서 뭐 시총 12요 그 색깔이 이렇게 회색 바탕에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영 불편합니다. 보기가. 시총 차이도 이제 카카오하고 1조 7천억 원 차이가 날 정도로 벌어진 그런 상태고요. 뭐 기아차하고는 워낙 격차가 있기 때문에 10위 밖으로 밀려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네이버와 진짜 저 위에서 시가총액 상위를 다투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 네이버하고는 어느새 21조 원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시총 차이가요. 뭐 누가 앞서냐 뒤서냐 이런 그 상황이었었는데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은 펄어비스가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고, HLB 어제에 이어서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0.43, 셀트리온 제약 0.36, 시젠 1.12, 시총 상위 세 종목이 나란히 올랐고, SK머티리얼즈 3.79% 오른 것을 빼면은 다 아주 강보합, 약보합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파미셀 8% 정도 올랐고요. 나머지 비슷비슷했고, 빠진 종목은 종근당 4.2% 빠진 것을 빼면 유나이티드 제약, 진원생명과학, 일양약품 우선주, 부광약품까지가 3%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제약 종목 나이백이 장 막판에 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19% 상승했고, 코오롱생명과학 9%대, 젠큐릭스 8%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이수앱지스가 13%대, 아이큐어가 10%대, 피플바이오와 유바이오로직스가 5%대 빠졌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금리 상승과 비트코인 이슈로 혼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년 내 최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달렸는데, 미국 증시가 추가 부양책 기대로 상승 출발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산되면서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지자 하락 전환했다. 지금 사실 이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이 얘기들이, 이 이슈가 다른 거였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또 심지어 미국 시장 자체의 반응을 보면 그냥 시큰둥해요. 그런데 이게 금리라는 것, 이 분야가 금리 얘기라는 거, 지난번에 그 파월 그 의장이 중장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을 한 것만 가지고 또 폭락했잖아요.
이 금리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꼭대기까지 온 거 아니야? 싶을 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 주가는 빠지게 마련이거든요. 그 지점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자, 뒤에 보면요. 지금 다우존스 차트인데 지금 작년 3월에 코로나 때 이후 뭐 지속 아주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10월 말 11월 초에 121선이구나. 121선을 이제 이탈했다가 올라온 것을 빼면 꾸준히 최소 61선, 이제 1월 말에 61선 터치하고 올라간 것까지, 그리고 오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11선인데요. 11선 위에 딱 안착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요. 또 나스닥 보면 오늘 나스닥에서 제약 바이오 쪽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기술주들 많이 빠지고 그랬다고 하지만, 음봉이 나왔지만 사실 그 급등에 따른 이격도를 좀 줄였을 뿐 역시 11선 그대로 지켜내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상승 패턴 뭐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내준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오늘 금리 이슈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타이밍에서 조정이 살짝 아주 살짝 눌린 정도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린 것처럼 과하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 문제가 금리라는 것, 또 기관 투자자들이 좀 과하게 이 해석을 하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조 3,40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이건 좀 과하다, 코스피에서 오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환율 시장도 보시면 많이 올랐죠. 7원 40초 한꺼번에 올랐잖아요. 그래프 밑에 보시면 쫙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던진 건 이해가 되는데, 기관이 또 이렇게 많이 던진 것에 대한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금리 문제, 또 환율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빠지겠구나 하면서 막 과하게 던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시장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나.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많이 사셨는데 시장 자체는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네, 왜냐하면 지금 기관이 이런 정도로 매도를 던지면요, 이거는 시장이 견뎌낼 재간이 없죠.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사줄지 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판다고 하면 크게, 산다고 하면 글쎄요, 좀 어떤 제한적으로 좀 빠지긴 하겠지만,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이어질 때 시장이 견딜 수 있을까, 좀 그게 의문이고 좀 불안합니다. 자, 오늘 뉴스도 또 셀트리온 좋은 뉴스들 많이 나왔는데요. 레키로나주가 오늘부터 이제 공급을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아까 기사 보니까 인천,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인천에 있다 보니까 인천 쪽에 어디에 갔다, 이런 그런 기사까지 실렸던데,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레키로나주가 병원으로 공급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국내 시장에 풀리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제 기사에 나왔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램시마이스 씨를 프랑스에 출시를 했고, 이 프랑스에 출시한 첫날에 바로 처방이 이루어지는 등 프랑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 램시마이스 씨는 워낙 지금 기대주인데다가 또 실적의 핵심 대장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 유럽 시장을 이제 안정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나왔고요. 자,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제의 미국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공시가 또 오늘 나왔습니다. 아까 5시 몇 분인가 나왔죠. 그래서 하여튼 셀트리온은 지금 이번 주만 해도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 진짜 다양한 파이프라인, 다양한 제품 구운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 잠재력이라는 것이 진짜 어마어마하겠구나. 지금 이 임상 3상 승인 받았잖아요. 그러면 3상 시작해서 뭐 몇 년 걸리겠지만 이 3상 결과가 나오고, 또 거기에서 온전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면 이제 판매가 되는, 그러면 하나 둘 셋, 지금 이번 주에 벌써 3개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에 차곡차곡 진짜 머니를 쌓아줄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해외 무대로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기 위한 준비 단계인 임상도 아주 그냥 차근차근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서정진 명예회장이죠. 명예회장이 그 레키로나주를 둘러싼 효능 논란에 대해서 내일 또는 모레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해명을 하겠다라고 오늘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남아공 변이에 좀 어떤 특효가 없다 이런 게 나왔고, 영국 변이에는 있다 이런 게 나왔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금 셀트리온 이 그룹주에 주가가 못 가게 된 어떤 최근에 눌리는 그런 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서정진 명예회장이 직접 이제 풀겠다, 이제 이런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마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서정진 회장 워낙 또 말씀 재밌게 하시는 분이니까. 자, 오늘 장 마감하고 셀트리온 0.47% 1,500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32만 원의 시간외 거래를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71% 1,000원이 빠진 13만 9천 원의 시간외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1.08% 1,800원이 빠진 16만 5,600원의 시간외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셋 다 시간외 거래 중보다 마지막 10분 사이에 마지막 호가에서 왕창 빠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역시 3일 연속으로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뭐 연기금, 투신, 보험, 금투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뭐 오늘 워낙 그 코스피 쪽에 많이 던졌기 때문에 83,000주 많이 뺐죠. 그렇지만 이 뺀 것에 비하면 또 1%, 1.08% 밖에 안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내일도 약간 더 이런 장세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기관이 판 양이 13,000주 밖에 안 되고요. 개인도 팔았고 외국인은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34,000주. 특히 장 막판에 좀 들어오는 모습을 오후 들어서. 그래서 오늘 주가 올린 게 외국인들이 올린 건데 0.43% 올랐지만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만 또 그 와중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또 연기금 어제 1,000주 팔더니 오늘 1,000주 그대로 메워놓는 그런 상황. 수급 상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외국인의 그 매수가 29,000주 들어왔고, 개인이 21,000주, 또 기관이 오늘 이렇게 그 많이 파는 상황에서도 7,000주밖에 덜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올랐죠. 그런 상황이었고, 일봉 차트를 보면은 세 종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데 위아래 꼬리를 골고루 달았죠. 약세긴 하지만 급락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올리지도 않는 아주 뭐 약보합 정도의 수준으로, 약보합은 아니죠. 한 1% 빠졌지만 어쨌든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점점점 이 차트 모양은 참 안 좋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이 121선이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21선의 지지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지난 1월 중순에 있었던 그 아래꼬리 길게 달면서 30만원 언저리까지 빠졌는데, 지금은 121선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1만원대 정도에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당분간 그렇다면 횡보하거나 아주 약하게 빠지거나 하는데, 글쎄요. 참 셀트리온 주가가 너무 못 가니까 답답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양봉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올린 것도 아니어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평선이 모두 다 위에 있어요. 지금 종가의 위에 있고 121선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중순에 아래꼬리 길게 달고 있는, 착착 달고 있는 그 두 날짜에 캔들 보시면 13만원 정도에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14만원에서 자칫 잘못하면 저 아래꼬리 있는 부근까지 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약은 뭐 더 안 좋잖아요. 계속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121선과 거의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제는 뭐 121선짜리 한 15만 원대 중후반 정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 결국 121선이 올라올 때쯤까지 좀 어떤 시간을 좀 더 벌고 나서 상승 반전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매물대를 보면 세 종목이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이 속해 있는 이 매물대의 하단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긴 매물대 하단 32만 1,000원 정도 되는 자리에 32만 1,500원이니까 딱 걸쳐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빼게 되면요, 이 아래쪽 매물대 하단이 3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물대 하단이 31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오른다고 해도 위쪽에 5일선, 11선, 21선 줄줄이 뭐 붙어 있기 때문에 5일선이 나오게 되는 32만 8천 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는 저항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속해 있는 매물대가 가장 길고 강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걸 뚫는데 좀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 지금 속해 있는 매물대, 가장 길고 강한 매물대의 하단이 13만 9,300원짜리니까 지금 14만 원이니까 이 매물대의 하단에 거의 붙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내일도 마찬가지인데 이 매물대와 매물대 사이를 넘어갈 때는 약간 좀 시간이 좀 매물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아래쪽에 있는 매물대는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빠질 수도 있겠다. 13만 원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자리가 매물대 하단 자리가 바로 지난번 1월 중순에 있었던 이 아랫꼬리 끝부분 정도 됩니다. 그죠? 13만 원 정도. 그래서 빠지게 되면 거기까지 빠질 수도 있겠지만 또 오르게 되면 매물대 상단까지 못 가고 11선 정도 되는 14만 5천 원 정도에서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역시 지금 매물대 하단이 16만 6,500원 근데 16만 7,400원에 마무리했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아래쪽 지금 매물대 하단 쪽에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요. 빠지게 되면 매물대 하단 16만 6,5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거보다 더 빠지게 되면 이 아래쪽에 매물대는 거의 없이 아주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매물대 하단은 15만 1,000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위에 121선 정도 되는 121선 자리가 있는 그 곳 한 115만 한 5천 원쯤 되는 자리까지 빠질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정도까지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워낙 뭐 말도 안 되는 진짜 이슈들이 계속 터져 나오기 때문에 하단은 거기까지 열어둬야 된다. 그러나 일단은 16만 한 6천 원 정도에서는 하단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르게 되더라도 역시 11선 정도 17만 5천 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는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31만 9천 주나 대차거래 상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대차거래를 급하게 갚는다는 건 이제 이 정도에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그런 세력이 세다는 거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만 9천 주나 대차거래 상환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좀 내일 반등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지금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셀트리온 제약도 5,200주 정도 상환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가 방향을 좀 위쪽으로 이제 거의 너무 많이 내려왔다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세력이 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예를 들면 오늘 아랫꼬리 길게 달았잖아요. 오전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장에서는 좀 뭐 불안하다면 일부 약간 뭐 다만 뭐 10주 5주 10주라도 한번 담아보는 거죠. 이 정도면은 빠질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혹시 좀 더 빠지더라도
다시 이 구간을 통과해서 올라갈 거라는 거는 뭐 100%에다 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도 구간이면. 그래서 오늘 내일도 마찬가지. 그 장중에 주가를 좀 빼게 되면 그때는 좀 매수해도 된다.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도 된다. 그리고 그거를 지나치게 짧게 간격을 볼 게 아니라 이번에 매수한 그 매수량을 그대로 합병 이슈 나올 때까지 들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지금보다는 올라갈 거라고 거의 그것도 역시 100%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치게 겁먹고 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좀 겁나고 위축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 그대로 홀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매도는 좀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좀 보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지금 더 빠질까봐 겁나요라고 하시면 일단 홀딩을 하자. 그리고 상승으로 전환되고 나서 지금보다 뭐 한 2, 3천 원 더 오른 다음에 사면 어떻습니까? 2, 3만 원 더 오를 텐데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멀리 내다보고 좀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그런 것도 괜찮은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